안녕하세요. 피부를 살리는 진희 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 답변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댓글 중에서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드리려고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유독 코에만 기름기가 줄줄줄 흘러서 아침 세안 후에도 기름기가 안 지워져요. 코 기름이 줄줄 흘러서 아침에 눈에 확 드러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름기가 안 지워집니다. 그대로 수분크림을 바르면 코기름, 수분크림, 볼 이마 등 다른 부위에 이렇게 떡이 되는 기분인데, 그러니까 코기름과 수분크림과 그 다음에 다른 곳들의 피부가 엉겨서 떡돼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코기름이 너무 심할 땐 한지로 된 기름종이로 톡톡 걷어주면 그것도 자극이 되는 걸까요? 아님 기름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 짓일까요? 아침뿐만 아니라 진짜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기름이 줄줄줄 흘러요. 유유. 네. 코 기름이 줄줄 흘러내려서 그것들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아요. 또는 코기름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뭐 얼굴 전체에 개기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줄줄 흘러서 이제 기름 종이를 하루에 뭐 6, 7장씩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두 번째 제가 또 안내해드릴 질문 중에 아쿠아 필링 때문에 모공이 넓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제가 원래 모공이 그렇게까지 큰 편이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다녔던 피부과에서 아쿠아 필링 받으라고 추천해줘서 1년간은 그걸 받았더니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지금은 모공이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안 보이던 블랙헤드들까지 다 보이게 됐어요. 유유. 이게 단순히 아쿠아 필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피부 자체 문제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쿠아 필링으로 효과를 못 본 건 사실인데 피부과에서는 계속 이걸 추천해 주네요 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지금 1번 고민과 2번 고민이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피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같은 겁니다. 저의 도움을 드린다면 일단 둘 다 피지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피지가 많이 보인다, 피지는 왜 발생될까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름정이를 쓸까요? 아쿠아 필링을 할까요? 뭐 이런 문제들은 피지랑 싸우려고 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모공인데 모공 안에 피지가 줄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피지랑 싸워서 과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을까요? 네,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절대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물론 기름종이 정도는 그게 뭐 자극을 한다든지 더 많이 만든다든지 뭐 자극을 줘서 피지를 더 많이 만들게 한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단연코 기름종이를 쓴다고 해서 피지량이 막 불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줄이는 데는. 피지를 줄이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쿠아 필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아쿠아 필링 자체가 이 뽑아내는 역할을 해요. 공기 압으로 이렇게 쭉 뽑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뽑아내었을 때 지금 당장 눈에는 비어 있어요, 피지가. 하지만 이거 비어진 상태로 피부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흐르면 다시 채우게 되겠죠. 뽑고 채우고 이걸 무한 반복하신 겁니다. 기름종이도 마찬가지로 닦고 채우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만 됐다면 별로 커지거나 기름량이 늘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또 많이 하고, 또는 이런 반복된 일상에서 피부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대부분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라든지 또는 뭐 어떤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몸이 인식하기를 넌 내일도 안 먹을 거잖아. 넌 내일도 한 가지만 칼로리를 줄일 거잖아.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먹었던 걸
절대 배출하지 않겠어 하고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그 데미지가 생기는 것들을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지만 그 기간에만 눈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 뒤에는 후속타는 훨씬 더 배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데미지 현상이. 그러니 피지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피지를 뽑거나 지우고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피부 안에 있던 피지샘들은 계속 자극을 해서 피지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원래는 조금 만들었어야 될 피지량이 계속 없어지니까 내가 계속 만들어야 되나 라고 인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1mg 만들었던 양이 계속 뽑히고 씻기고 하는 과정을 하면서 1mg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야 날 보호할 수 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깨끗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그럼 이런 데미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요요 현상, 저는 사실 이 현상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피지 요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피지 요요 현상이 안 되려면 지금 뽑았지만 뽑고 난 다음에 뭘 할 것인가? 피지를 제거를 했지만 제거하고 난 다음에 데미지가 없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네, 늘상 말하는 거죠. 네, 수분으로 유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수분밖에 없어요. 또는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효과 볼 건 피지랑 싸워서 못 이기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약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상 365일 평생 약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일상 습관에서 또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제가 안내하는 정보는 이런 겁니다. 유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대응책은 수분이다. 그래서 우리 늘 말하죠. 유수분 밸런스가 적절해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피부에 수분이 충분한지,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려드려요. 첫 번째 고민이었던 코 기름이 줄줄 흘러내린다. 아침에 물세안으로 기름기가 지워지지 않는다가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아침 세안은 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름이 줄줄줄줄줄 보기 싫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 자극적이지 않는 세안법인데 어떤 방법이냐, 클렌징 워터를 이용하시는데 요즘 거품 용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저희가 여기 안내가 갑니다.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거품 용기를 구매하셔서 워터를 안에서 흔들어서 사용해서 거품만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 코 부분에만 올려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또는 마지막에는 차가운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극이 없고 과도하게 피지를 말리지 않는 클렌징 저자극 워터 방법을 이용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수분 크림을 그대로 바른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유분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차피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런데 클렌징에서 조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스킨입니다. 토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토너를 적절하게 피부에 흡수시키셔서 pH 밸런스 또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첫 단계를 잘 채우십시오. 그리고 수분 크림을 적당하게 바르시면 됩니다. 자, 이 수분 크림을 바르는 거가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대부분 막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절에 따라 수분 크림의 농도도 다르고요. 또는 용량도 다릅니다. 적정하게 나한테 맞는 용량을 잘 구분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 수분 크림을 적당량 원래 바르던 양을 요 손끝에만 살짝 하셔서 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누르듯이 이렇게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흡수 시간을 조금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분이 남아있다, 끈적임이 남아있다 그러면 미스트 타입을 토너 같은 거를 한번 쭉 부르셔서 한 번 더 흡수시키는 방법을 하시면 적당량 유수분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실천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이걸로 부족해서 그래도 개기름이 4-5시간 간격으로 엄청 줄줄줄줄 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침에 팩을 한번 수분 진정 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사실 저도 코에 나비존까지 이렇게 열려 있고, 또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 잠을 자는 시간 동안 뭐라고 해야 되죠? 체온이 상승을 해요. 또 이 계절이 너무 하니까. 그리고 재생이 잘 되다 보니까,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기름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기름이 쫙 아침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렌징 워터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침에 팩을 하는 편이에요. 머리를 감는 편이기 때문에 아침에 머리 감고 나서 팩을 딱 붙이면 드라이를 머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분에서 5분 이상 무조건 수분을 충분히 주는 걸 합니다. 이게 대부분 저는 에센스 타입 같은 거는 잘 바르지 않아요. 저녁에만 간단하게 바르거나 또는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팩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물론 피부 타입마다 뭐 한 번 해야 될지 2번 해야 될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맞춰보시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던 아쿠아 필링에 약간 관한 얘기. 그래서 피부과에서 계속 이걸 추천하는데 아쿠아 필링을 계속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너무 간격이 일주일 간격이나 2주일 간격 너무 지속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만약에 난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쿠아 필링을 해야 깨끗하게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 달 정도 텀을 줬을 때 한 달 동안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셔야 돼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뭐 수분을 내가 채우는 건지 유지시키는 건지, 또는 건조 증상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체킹 한번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지금 현상에서 블랙헤드까지 더 생겨서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한 걸 보니 수분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피부에 열이 나는 증상들이 점점 더 지속이 오래되고 있는 것 같으니 피부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팩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중 세안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과도하게 뽀드득거리게 세안하고 있지 않는지 등 각질 제거, 아쿠아 필링이 각질 제거도 좀 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텀을 좀 길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 기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수분 회복 기간. 자,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애를 쓴 것만큼 여러분의 사랑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이걸 끝으로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